네, 이번 시간부터는 정수론 공부할 건데요. 챕터 1에서는 정수론 시간에 많이 쓰는 방법 2개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균합법과 The Binomial Theorem, 이항 전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균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연수의 대표적인 성질, Well Ordering Principle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프린시플 대신에 axiom 또는 postulate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S라는 것을 0부터, 우리가 보통 자연수는 1부터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0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0, 1, 2 이런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이 S라는 집합은 smallest element, 즉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대값은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최소값은 항상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 안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S 안에 모든 원소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A가 있다. 이 A가 사실은 smallest element, 최소값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해석학이나 다른 그 수학 전공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for all이나 there exist를 이렇게 쓰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well ordering principle은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re exists A in S, 그리고 such that 아니면 satisfying, 이걸 S.T. 이렇게 쓰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for all B in S. 네, 이 정수론 시간에는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우리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Theorem 1.2는 지금 이름이 First Principle of Induction인데요. 책에 보면 Second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인덕션은 지금 Theorem 1.2이고요. 다른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수론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orem 1.2를 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하나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균합법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수학적 균합법을 증명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수학적 균합법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아규먼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n에 부분집합 S가 있을 때 이 S 안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K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가 있을 때 K 더하기 1이 S에 들어간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S는 N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이 S에 이렇게 들어가고 B번 조건에 의해서 1이 들어가면 이 성질에 의해서 2도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니까 3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그 자연수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무한히 계속 반복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수학적 균합법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S와 N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에서 S라는 집합을 이거 뺀 집합을 우리가 T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와 T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목표는 S와 N이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T가 공집합임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T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이런 자연수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항상 최소값을 갖는다. 이 well ordering principle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well ordering principle에 의해서 이 T라는 이 집합은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소값을 A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A는 T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A번 성질에 의해서 1은 S에 있거든요. 1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은 여기 없고 T는 아까 최소값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이 A의 값은 최소한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면 A 빼기 1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 빼기 1은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이기 때문에 A 빼기 1은 S 또는 T,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A가 T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A는 지금 여기에 T에 들어가서 A는 S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B번 성질은 뭐냐면 S에 있는 원소에서 하나를 더하면 S에 들어간다. 지금 이거니까 우리가 보통 대우명제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즉 K 더하기 1이 S에 들어가지 않으면 K도 S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A가 S에 들어가니까 B번 성질에 의해서 하나 뺀
a 빼기 1은 s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a 빼기 1은 n에 들어가니까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a 빼기 1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a 빼기 1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a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a는 성질이 뭡니까? 저 t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녀석이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a 빼기 1이 t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죠. 왜냐하면 a가 스몰리스트라고 했는데 더 작은 값 a-1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contradiction이라고 불러요. 어디에 모순이냐면 아까 우리가 a가 이 t에서 스몰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이 사실이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을 찾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틀렸느냐면 이 가정에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t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정해서 틀렸기 때문에 t는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t가 공집합이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n과 s가 같다. 즉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하는 것은 많이 해봤을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분의 n 더하기 1임을 설명하시오.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pn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이 문장으로 보죠. 그러면 이 집합 s를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면 pn이 성립하는 이 n의 집합을 우리가 s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목적은 뭡니까?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제 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집합 s와 n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증명했던 인덕션 아규먼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이 s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k가 s에 들어가 있으면 k 더하기 1도 s에 들어가 있다. 이 두 아규먼트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s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 1이 성립하니까 똑같은 얘기는 p1이 true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rue이다라는 것은 n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서 양변이 같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죠. 왼쪽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오른쪽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성립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텝은 조금 계산해야 되죠. k가 s에 들어가 있을 때 k 더하기 1이 s에 들어가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pk가 true일 때 pk 더하기 1이 true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걸 보이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k번째가 true이다. 즉 이게 성립하면 k 더하기 1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한 것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1부터 k까지는 우리가 2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앞의 값은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고 뒤에 k 더하기 1을 더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가 돼서 이 n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가도 성립함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아규먼트를 보였기 때문에 인덕션 아규먼트에 의해서 s와 n이 같다. 즉 이 말은 모든 n에 대해서 저 아규먼트가 참이다 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항전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지 않은 이 기호를 쓸 거예요. 이게 조합이죠.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썼을 텐데요. 우리 그 대학교 수학에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 나누기 n-k 팩토리얼. 네, 이 값이고요. a 더하기 b의 n승을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 앞에 개수가 nck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마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식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n은 웰 오더링 액시옴 성립하고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덕션 아규먼트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덕션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노미얼 시오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작업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웰 오더링 액시옴을 이용을 해서 증명하는 법을 우리 정수론 시간에 여러 번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은 반드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챕터 1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